이유식 시기 앞두고 계신 엄마들, 특히 첫째라면요, 정리 없이 이것저것 영상만 보다 시작하면 조만간 멘붕 옵니다. 이유식은 책마다 영상마다 방식 다 다르고 냄비, 밥솥, 토핑, 자기주도, 시판까지 선택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다들 하니까 따라가다 보면 필요 없는 도구를 사고 준비는 과해지고 시간은 새고 어느 순간 나 왜 이렇게까지 하지? 하고 지치게 돼요. 네, 제가 그랬어요. 첫째 때는 손수 육수 우려내고 재료 얼리고 매끼 메뉴 다르게 아이주도 이유식까지 욕심내다가 정성을 넘어서 노동이 됐거든요. 근데 둘째까지 키워보니 알겠더라고요. 이유식은 완벽보다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관점으로 이유식 방식별 특징, 엄마 성향, 상황에 맞는 선택, 초기 이유식 최소 필수템까지 딱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머릿속에 있던 질문들이 조금은 정리되실 거예요. 이유식 시작 시기는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다면 만 6개월 전후면 충분해요. 최신 권고 지침도 6개월로 얘기되는데 이때가 아기 소화기관, 삼킴 기능, 자세 발달이 모두 음식 섭취를 감당할 준비가 되는 시점이고 모유 분유만으로는 철분 저장량이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시작 조건은 거의 갖춰졌다고 보셔도 돼요. 고개가 어느 정도 가누어지고 앉아 있을 수 있고 가족들이 먹는 식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숟가락이 입에 들어갔을 때 혀로 밀어내지 않는 경우. 저는 첫째 땐 5개월쯤 시작했고 둘째는 딱 6개월 채우고 하려다 가족 식사 시간마다 아기가 나도 먹고 싶다는 신호를 너무 확실하게 줘서 결국 일주일쯤 일찍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기가 나 준비됐어 신호를 주기도 해요. 그럼 그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6개월 기준에서 며칠, 몇 주 차이로 아이 발달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경험해보니 조금 늦는다고 큰일 나지 않고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더 잘 먹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유식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방식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꼭 골라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꼭 하나만 고를 필요 없습니다. 이유식 방식에는 정답이 없고 아이 성향과 엄마 상황에 맞게 섞어서 가도 전혀 문제 없어요. 평소엔 밥솥 이유식, 바쁜 날은 식판, 여유 있을 땐 직접 만들고 이렇게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유식에서 중요한 건 일관성보다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만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냄비 이유식, 쌀 불리고 갈아서 냄비에 끓이는 방식이에요. 질감 조절이 세밀하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불 앞에 오래 서 있어야 하고 손이 많이 가고 체력 소모가 크다는 점이에요. 초기 이유식은 미음으로들 많이 시작하게 되는데 미음 만들 때는 냄비 이유식이 적합해요. 초기 단계를 직접 만드시려는 분이나 그때그때 만드는 게 편하신 분, 불안을 줄이고 과정을 눈으로 보고 싶으신 엄마, 불 앞에 서는 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경우에 추천드려요. 밥솥 이유식, 말 그대로 밥솥에 재료 넣고 버튼 한번 누르면 끝. 장점은 생야채를 바로 넣어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야채를 쪄서 큐브로 얼려두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많이 안 만들어도 된다는 점이에요. 조리 중 다른 집안일을 병행하거나 휴식도 가능합니다. 노동 강도가 확 줄어들고 꾸준히 가기 쉽다는 게 장점입니다. 중기 이후에 실리콘 밥솥 칸막이를 사용하면 한 번에 3가지 메뉴로 9에서 12끼까지 분량도 만들 수가 있어요. 질감 조절이 아주 섬세하진 않다는 점, 물 조절 실패 시 중간 조절이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이유식을 생활 안에 무리 없이 넣고 싶으신 분들께 잘 맞는 방식이에요. 토핑 이유식, 이건 쌀이나 오트밀 등 베이스죽에 고기, 채소를 각각 손질해서 큐브로 얼려두고 따로 담아 조합해서 먹이는 방식이에요. 식단 구성이 자유롭고 한 번에 다양한 식재료를 테스트해 볼 수 있어서 알레르기 체크도 편하고 진도도 빨리 나갈 수 있지만 단점은 준비 과정이 많고 관리 피로도가 높습니다. 초반에 큐브를 만들어 두는 과정이 부담될 수 있고 조합을 계획 없이 하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식단 짜고 재료 관리 등 정리하고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는 J형인 분들께 추천드려요. 인스타에서 보면 예쁘고 감성적인 장점도 있어서 이런 과정 자체가 즐거운 분들에겐 충분히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자기주도 이유식 BLW라고도 하죠. 아이가 손으로 직접 쥐고 먹는 방식입니다. 식감 경험이 풍부하고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자율성, 주도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목에 걸리지 않는지 부모님이 곁에서 항시 잘 관찰해 주셔야 해요. 아이가 저지레를 하면서 먹기 때문에 치우는 일이 많고 섭취량 파악이 어렵다는 게 단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식은 아이 성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입 짧은 아이나 체중 증가가 걱정되는 경우엔 엄마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 방식이 모든 아이에게 만능은 아니라는 것도 느꼈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님들, 치우는 거에 크게 스트레스 안 받는 부모님들께 추천드려요. 시판 이유식 요즘 정말 잘 나옵니다. 시간이 절약되고 정말 다양한 재료들을 손쉽게 먹여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바쁜 날에는 정말 좋은 선택지입니다. 실온 보관 가능한 이유식도 있어서 사놓고 비상용으로 쓰거나 이유식 전 과정에서 보조 수단으로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 한 통에 4,000원, 5,000원 하기 때문에 시판으로만 먹이게 되면 꽤 비용이 나간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일하는 엄마나 요리 부담 있는 집이라면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이유식 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죠. 몇 배 죽. 이건 쌀과 물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10배 죽은 쌀 10g에 물 100ml, 8배 죽은 쌀 10g에 물 80ml. 초기 이유식은 보통 이 정도 범위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때는 저도 책에 나온 대로 1g 1ml까지 맞춰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미음 먹이다 보면 수저에 묻은 아이침이랑 섞이면서 질감이 점점 묽어지기도 하고 끓이는 시간에 따라 생각보다 되직해질 수도 있어요. 아이마다 삼키는 힘도 다르다 보니 조금 되직해 보여도 문제없이 잘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숟가락으로 떴을 때 뚝 떨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내리면 대부분 문제 없어요. 참고로 아이주도 이유식처럼 미음을 거치지 않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덩어리 있는 질감을 처음부터 경험하기도 해요. 초기 이유식은 영양을 채우는 단계라기보다 먹는 연습에 가까운 시기라서 몇 숟가락 먹고 끝나는 날도 많고 어제보다 덜 먹는 날도 흔해요.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아이 반응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더라고요. 초기 이유식 때 직접 만든다면 꼭 필요한 건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그때 추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냄비는 이렇게 생긴 걸 하나 사서 잘 쓰고 있어요. 편수 냄비를 따로 사지 않고 집에 있는 냄비를 활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스파츌러도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밀폐 용기도 락앤락이나 글라스락 같은 유리 보관 용기 여러 개 드리면 돼요. 나중엔 하루 3끼를 먹으니까 이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초기엔 이유식 담는 용도로 쓰다가 나중에 애들이 좀 더 크면 반찬 보관 용기로 써도 딱 좋아요. 믹서기나 초퍼는 어떤 종류든지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유식 스푼은 저도 여러 개를 써봤는데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길이나 그립감이 엄마 손이 쥐고 먹이기가 딱 편하고 입 주변에 묻은 것도 긁어주기 좋아요. 2개 세트인데 초기엔 폭이 얇은 거, 조금 익숙해지면 넓은 숟가락 쓰면 됩니다. 실리콘이라 피부 자극이나 뜨거워서 데일 걱정도 적더라고요. 큐브틀은 언제 쓰냐면 채소, 고기, 과일 같은 재료를 미리 익히거나 갈아서 한 번 먹을 양씩 나눠 담아서 냉동 보관할 때 사용해요. 이건 필요할 때 한 칸씩 꺼내서 해동하거나 조리해서 쓰면 되니까 토핑 이유식이나 재료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해요. 큐브를 만든다면 큐브 보관 용기 등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런 보관통이 크기가 딱 좋더라고요. 턱받이는 베이비본이 첫째 때부터 지금까지도 제일 편하더라고요. 음식 먹다 보면 엄청 흘리는데 밑에서 다 받아주니 치우는 것도 수월해요. 처음엔 이걸로 구매해서 쓰다가 나중에 아이 주도 이유식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 소매까지 되어 있는 턱받이를 쓰면 됩니다. 저울은 처음이라 계량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 하면 작은 저울 하나 사시면 됩니다. 그 외에 식재료 중 쌀가루를 따로 사신다면 초기에는 사용량이 많지는 않아서 큰 용량을 사면 버리기 십상이니 작게 소분된 걸로 사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아기들이 진짜 맛만 보는 정도로 끝나기도 하고 연습으로 먹어본다 정도만 경험하면 돼요. 그 외 칼이나 도마 등 조리 도구를 굳이 아기 조리용으로 따로 사지 않아도 사실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첫째 때는 아기가 쓰는 거니까 하면서 이유식용으로 다 따로 사서 썼는데 하다 보면 결국은 섞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컵도 초기 미음할 때부터 살 필요는 없고 진행하면서 단계를 올리고 양이 많아지면 그때쯤 사서 물도 조금씩 같이 먹어보는 연습을 해도 됩니다. 리첼 거가 처음에 연습하기 괜찮더라고요. 엄마가 컵 위쪽을 살짝 눌러주면 물이 빨대를 통해서 쪽 나오거든요. 빨대에 입을 대면 물이 나오는구나 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용도로 좋아요. 그리고 이유식 시작할 때 한자리에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걸 저는 추천해요. 바닥에서 먹였다가 식탁에서 먹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이도 먹는 시간에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가능하다면 밥 먹는 자리는 여기다. 이걸 처음부터 만들어주는 게 식습관 잡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하이체어가 꼭 필수라기보다는 이 습관을 만들기엔 꽤 도움이 되는 도구예요. 둘째는 초기 이유식을 밀키트로 시작했어요. 초기, 중기, 후기별로 나뉘어져 있고 단계에 맞게 손질된 재료가 다 들어있어서 그냥 뜯어서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첫째 때처럼 재료 다듬고 얼리고 준비하는 게 부담이었고 그렇다고 초기부터 시판으로 가기엔 비용도 고민이 돼서 저한텐 이 방법이 딱 맞았어요. 한 봉지로 두세 끼 정도는 나왔고 새로운 재료 테스트할 때도 부담 없었습니다. 중기 이후부터는 밥솥 이유식이랑 시판 이유식을 섞어서 진행했어요. 참고로 육수도 요즘은 한 포 뜯어서 쓰는 제품들이 있어서 첫째 때처럼 몇 시간씩 끓일 필요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편한 방법들도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유식은 정성 경쟁도 아니고 완벽해야 할 과제도 아닙니다. 인스타 속 감성 사진이랑 완벽한 엄마들 보면서 자책할 필요 없어요.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 정성을 넘어 스스로를 무리하게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컨디션으로 아이랑 눈 맞춰주고 웃어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대충 해도 되고 중간에 방식 바꿔도 되고 시판 써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기의 새로운 식사 경험 여정을 엄마가 너무 힘들지 않게 즐겁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이 영상이 이유식 시작을 앞두고 막막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